여러분,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몸이 뭔가 이상한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신 적, 아니면 병원에 가려다가 귀찮아서, 혹은 뭔가 나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미루신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71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은 몇 달 전부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밥을 먹으면 더부룩한 느낌이 드셨대요. 그런데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나 하고 그냥 소화제만 드셨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너무 불편해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가 위암 초기였어요.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석 달만 더 미뤘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했던 그 생각이 제일 무서웠어요.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제때 알아채면 대부분의 경우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에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몸의 위험 신호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몸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고일 수 있어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갑자기 심해지는 두통, 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두통. 두통은 흔한 증상입니다. 피곤하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두통의 종류와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두통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중 가장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올 때입니다. 의사들이 벼락 두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건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두통과 함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눈이 잘 안 보일 때입니다. 이건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를 부르셔야 해요. 셋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통이 반복되고 점점 심해질 때입니다. 이건 뇌압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통약을 먹으면 낫는 두통, 쉬면 나아지는 두통은 대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패턴이 바뀌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두통이 온다면 그건 몸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6세 전직 교사 한 씨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하면서 극심한 두통이 왔대요. 평소에도 두통이 있던 분이라 그냥 두통약을 드시려다가 이번엔 느낌이 다르다 싶어서 바로 응급실로 가셨어요.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으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한 씨가 그러셨어요. 느낌이 달랐어요. 예전 두통이랑 달랐거든요.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두통이 느낌이 다르다면 그 느낌을 믿으세요. 두 번째,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또는 이유 없는 호흡 곤란.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증상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꼭 다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 오면 심장 문제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 문제의 증상이 항상 드라마처럼 오지 않아요. 영화에서 보듯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훨씬 모호하게 옵니다. 가슴이 뭔가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 명치 부분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왼쪽 어깨나 팔이 저리거나 아픈 느낌, 특히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불편한 느낌. 이런 증상들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성의 심장질환 증상은 남성과 다를 수 있어요. 극심한 통증보다는 피로감, 메스꺼움, 등 통증, 턱 통증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심장질환을 더 늦게 발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흡 곤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 몇 개 오르는 것이 전보다 훨씬 힘들어졌거나 평지를 걸을 때도 숨이 차거나 밤에 누우면 숨이 막혀서 일어나게 된다면 심장이나 폐의 문제를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보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슴이 불편한 느낌이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스스로 병원에 가시려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119가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 갑자기 나타나는 한쪽 신체 마비나 언어장애. 이건 뇌졸중의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에 있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런데 치료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가는 것.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난 뒤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넘기면 뇌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신호를 기억하세요.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웃을 때 한쪽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하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갑자기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경우, 이유 없이 심하게 어지럽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병원을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잠깐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69세 전직 회사원 O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손이 저리고 말이 잘 안 나왔대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냥 넘기려다가 딸이 강제로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뇌혈관이 8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시술을 받으셨어요. O 씨가 그러셨어요. 증상이 없어져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는데 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증상이 사라져도 병원에 가세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깐 숨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량이 늘었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안에 원래 체중의 5% 이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이라면 6개월 안에 3kg 이상이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는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암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등 여러 암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당뇨, 갑상선 질환, 흡수장애 같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살이 빠지는 거 아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식욕이 감소하면서 체중이 조금씩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매우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겁니다. 몇 달 안에 눈에 띄게 빠진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가족들도 이 신호를 잘 살펴봐 주세요. 부모님을 오랜만에 뵀을 때 많이 마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함께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소변의 변화.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대소변의 색깔, 양, 빈도,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여러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먼저 대변 쪽입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까만 변이 나오는 경우, 이건 위장관 어딘가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진 경우,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대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소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소변 횟수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든 경우, 남성분들의 경우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암,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부끄럽다고 미루지 마세요. 이 신호들은 몸이 가장 솔직하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74세 전직 농부장 씨는 변에 피가 한두 번 섞여 나왔는데 치질이겠거니 하고 6개월을 미루셨다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료 과정이 힘드셨지만 다행히 지금은 회복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피로감과 이유 없는 통증.
나이가 들면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더 쉽게 피로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피로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자고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도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경우, 이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피로감은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 신부전 또는 암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유 없는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쑤시는 건 나이 들면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통증은 살펴보셔야 합니다. 밤에 잠을 깨울 만큼 심한 뼈 통증, 특정 부위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통증, 이런 통증은 뼈에 생긴 문제 혹은 다른 부위의 암이 뼈로 전이된 신호일 수 있어요. 피로하면 쉬면 되고 아프면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즉 쉬어도 낫지 않고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아플 때는 몸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피로, 2주 이상 지속되는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이 두 가지는 병원에 가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7번째, 기억력과 판단력의 갑작스러운 변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방금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어제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하거나 이런 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다릅니다. 방금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잘 알던 길을 잃어버리거나 익숙한 곳에서 헤매는 경우, 날짜나 시간 개념이 혼란스러운 경우, 예전에 잘하던 일, 예를 들어 요리나 운전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경우, 성격이나 행동이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 이유 없이 의심이 많아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 이런 변화들이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면 일상생활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넘기십니다. 나도 나이 들었으니까.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혹시 치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확인 자체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지 않으면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행동과 기억력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도 신호입니다. 평소에 온화하셨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자주 내거나 늘 활발하셨던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이유 없이 깊은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변화들이 뇌의 변화 또는 심각한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나이 들면 당연히 우울한 거 아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훨씬 나아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오늘 7가지 위험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후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 갑자기 심해지는 두통 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두통. 느낌이 다른 두통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또는 이유 없는 호흡 곤란. 15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갑자기 나타나는 한쪽 신체 마비나 언어장애. 잠깐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6개월 안에 5% 이상 빠지면 검사를 받으세요. 대소변의 변화. 부끄럽다고 미루지 마세요. 몸이 가장 솔직하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속적인 피로감과 이유 없는 통증.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기억력과 판단력, 감정의 갑작스러운 변화.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빨리 발견할수록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호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알고 있으면 제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때 행동하면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호 중에 지금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바로 병원 예약을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게 없으시다면 이 내용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오래오래 여러분 편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여 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